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21대 국회 D-30 자본시장 선진화 법안 처리 총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 관련 비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통과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달리 토큰 증권 법제화, 배당 절차 개선,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이슈입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온다,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검토 착수.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새로운 부지에 신규 메모리 라인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등의 가동이 규제 등의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추가 투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최근 발표한 M15X 외에 또 다른 설비 투자를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국내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도 신규 기지를 건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 상장 기업 밸류업 간담회 개최, 내달 2일 2차 세미나. 한국거래소가 내달 2일 열리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앞두고 26일 이사장 주재로 성장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유관 기관과 함께 다음 달 2일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를 열어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하고 최종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이후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해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자율 공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밸류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 일제히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4% 오르는 등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얼굴을 짓게 될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61% 오르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5%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레 30일이죠.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영업 손실 규모를 키웠던 반도체가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 넘는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난주 깜짝 호실적이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역시 1%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부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동사의 TP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0.27%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이제 수출과 밸류업 수혜주의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현대차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2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3조 6천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전거래일에 2% 가까운 오름폭 키웠습니다. 오늘은 0.76% 오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을 내면서 증권사들 일제히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밸류업 관련주로 전거래일 0.5%대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네이버를 제치고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전거래일에 10% 가까이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동사의 1분기 실적이 홍콩 ELS 배상과 관련된 대규모 손실을 반영했음에도 양호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현재 2% 빠지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에코프롬비임부터 엔캔까지 나와 있습니다.
HLB 한 단계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0.09% 강보합권 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후 거래 재개한 지 이틀 만에 전거래일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역시 0.47%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전거래일에 장 초반 9% 넘게 상승했는데 장중에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1% 넘는 시세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함께 하시죠. 리노공업부터 이오테크닉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 상승 마감한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현재 개장 기다리고 있고요. HPSP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5일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요일장 4% 가까운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0.13%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살펴보시면 기관이 20거래일째 대량 매수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삼성전자와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공동 개발과 해당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훈풍이 불어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3%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 종목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4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IT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그 설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웨이퍼 투입량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가동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텍사스주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설하게 된다라면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장비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웨이퍼 투입량이 어떤 증가했다는 웨이퍼 검사 장비 어떤 수혜를 본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세메스란지 원익IPS 유진테크를 통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투입량 증가를 하게 되면서 웨이퍼 관련주에서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한미 반도체 TC본드 장비 쪽으로 웨이퍼 이송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공중뿐만 아니라 후공중 쪽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사이맥스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은 21,500원에서 22,500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사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이맥스고요. 삼성전자의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사 장비 관련해서 수혜주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호가가 너무 높게 떠서 출발을 하는 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최근에 유리기판이 최근 이슈가 됐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이 공급망 구축을 좀 박차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독일 LPKF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이 4자 간 기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2024년도 올해죠. 올해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게 되고 내년부터 시제품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 유리관통 전극 장비를 향후에 개발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수혜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호가가 좀 많이 높게 좀 많이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6,500원에서 27,500원 정도 밴드를 좀 제시할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목표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35,500원이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캠트로닉스입니다. 아무래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호가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4자 간 기술 협약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35,0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오늘 장 출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4월 29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거래일 우리 국내 증시 밸류업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반도체와 금융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견조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65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0.4%대 상승 탄력 보였습니다. 이에도 이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예측가에서 양시장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떤지 바로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72% 강세 흐름 보이면서 2,675선에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상승 탄력 보이면서 860선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볼까요? 네, 상위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순매도 1위에 올랐던 한미 반도체입니다. 증권가에서 동사의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 2.11% 강세 흐름 보이면서 10만 4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지난 금요일 동사의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7%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4%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0.91% 정도 밀리면서 9,76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캠트로닉스입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기가 캠트로닉스 등 제조장비 회사들과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고 알려지면서 지난 금요일이죠. 시간 외에서 동사 9%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만 5천 원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온전선 살펴보시면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전선주가 최근 훨훨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전거래일 25% 가까이 시세 분출했는데요. 오늘 역시 0.11% 소폭 오르면서 47,150원대 터치하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살펴보시면 최근 동사의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로봇의 4개 축을 제어할 수 있는 세계 최소형 드라이브를 출시했는데요.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 3%가량 내렸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내리면서 21,55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분위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함께 좀 보실 텐데요. 1위 하위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책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 여전히 내홍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 조금 더 추가 하락 좀 염두하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LB 0.45% 정도 밀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인텔 CEO가 인텔 AI 서밋을 개최하는데 네이버와 현재 삼성전자를 초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CEO가 직접 참여를 하고 여기서 연설까지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표현이 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 엔비디아 연합이 좀 구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 필요해 보이고요. 캠트로닉스도 현재 체결 좀 지금 18% 상승하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36,650원 선인데요. 앞서서 우리 지금사 시간의 목표가 35,500원이었는데 이미 넘어섰네요. 36,650원인데 잠시 후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1.5% 정도 밀리면서 움직입니다. 대한전선도 0.72%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전선 관련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백악관에서 5년 동안 10만 마일 관련해서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가온전선, 세명전기, 재룡전기까지 지난주 금요일장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다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0.72% 정도 밀리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1.3%, 대원전선은 좀 엇갈리네요. 5.7% 정도 상승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일단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BM 관련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0.79% 정도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유리기판 관련주 3.5% 정도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있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캠트로닉스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함께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과 함께 먼저 캠트로닉스부터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34% 소폭 내려왔네요. 34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3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미 목표가 근처까지 와버려서 전략을 좀 수정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 시간에 상한가를 제가 좀 놓친 게 좀 실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2차 전략을 좀 만들어 좀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갭이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갭이 좀 유지가 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가 3만 원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15.61% 정도 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일단 어쨌든 갭으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일단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모멘텀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장 초반에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갭을 유지시키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갭가 그리고 시초가 3만 원을 유지시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뭐 시초가 부분을 짧게 손절 라인을 잡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20%의 어떤 상승폭을 좀 확대를 시킨지 여부가 장 초반의 어떤 대응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리기판이 YC캠이라든지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이 요구를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삼성전기가 좀 볼을 짚히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유리기판이 순환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지 그런 여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섹터 이슈들이 짧게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한 대응을 좀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오늘 출발할 때 이미 목표가 근처까지 와버려서 다시 한번 수정을 했고요. 3850원 선에서 오늘 거래됩니다. 18.8%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 비롯해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피롭틱스도 3.7%, HB 테크놀로지도 8.8% 정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주도 빼놓지 않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은 1.6%,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1.7%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백악관에서 5년 동안 10만 마일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0만 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0마일 정도가 지구를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4바퀴 정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양이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근데 전선주가 오늘 어떤 종목은 밀리고 또 어떤 종목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추가적으로 고점이 좀 열려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보더라도 전선 전력 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구리가격 상승에서 가파른 어떤 랠리가 좀 나온 상황들인데 일단 대장은 아시다시피 현대엘렉트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대엘렉트릭의 어떤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최근에 25만 원 돌파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상승 기류가 조금 이제 완만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전선을 포함한 전력 설비가 꺾인다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1분기 실적의 어떤 모멘텀이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가격 조정이 나와야 정상이긴 한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전선주가 이제 전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진전기, 광명전기, 세명전기 뭐 이런 종목들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 내외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은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일시의 어떤 조정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 정말 가파르게 너무 많이 달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 그러니까 전력 설비 내에서도 일단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좀 추가 상승이 제한되게 되면서 또 여기서 또 설비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전선주로 좀 무게 중심이 좀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그럼 추가적으로 네. 하나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금요일장에서 전선주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백악관에서 나왔던 네네. 발표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조정이 있어서 만약에 신규 매수를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네. 했을 때 미국 쪽 이력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거랑은 별로 관계없이 계속 우상향 곡선 그릴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지금의 증시 모멘텀은 누가 보다도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쪽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그동안은 이제 전력 설비하게 되면은 어떤 대규모 전력 생산 이런 게 그러니까 신재생 단지 이런 게 좀 포커싱이 돼가지고 대용량의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대형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 현대일렉트릭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머스크가 인물인가 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그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일단 그 소비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뭐 아시겠지만 소형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배전반이라든지 이쪽까지 확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가 전선주라든지 광명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과 소비와 연관된 변압기 관련 종목들,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은 지금은 어찌 보면 소비와 연결시켜서 배전반이라든지 소형 변압기 쪽을 만들고 있는 그쪽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매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그리고 광명전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위치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이 좀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전반이라든지 소형 변압기라든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생산지에 들어가는 대형 변압기가 아니라 이 소비처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쪽 업체들도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그리고 위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력 관료주들 함께 좀 전략 세워봤고요. 업종별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면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오른 섹터가 더 많습니다. 화학, 기계, 의료, 정밀 섹터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면 오늘 오르는 쪽이 더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반도체 쪽도 1.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에서 많이 빠지는 쪽을 먼저 보면요. 보험 쪽도 있고 전기, 가스업, 증권도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등락률 살펴보면 오늘 금융 서비스 쪽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밸류 쪽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님 저밸류 가이드라인이 지금 5월 2일이라고 날짜가 딱 확실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 날 우리가 쉬어가기 때문에 2거래일 남은 상황이거든요. 저밸류 가이드라인에서 만약에 좀 강제성이 부여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밸류 오늘 살짝 밀렸을 때 오히려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은지 궁금한데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저밸류 쪽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1월달, 2월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정부 정책 테마로 일단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밸류 관련돼가지고 기업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금투세라든지 세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축되고 난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거대 야당이 또 다시 한 번 더 구성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어떤 실적 시장과 맞춰지게 되면서 밸류까지 구하게 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장 특징 뭐라 그랬죠? 빠른 순환매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 후반 쪽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자동차라든지 금융주가 자리를 채우는 또 순환매의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발생되는 구간들 속에서 실적이라든지 밸류 모멘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아시겠지만 기재부 장관께서 어떻게든 세제 혜택을 좀 추진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순환매 플러스 이슈에서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법안 개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의 어떤 테마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밸류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5월 2일이라는 날짜가 딱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빠른 순환매 구간 속의 실적이나 밸류 모멘텀 꼭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0.77% 코스닥, 코스피는 0.48% 양시장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전일 미국의 근원 PC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한 0.1% 정도 더 올랐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좀 부합했다라는 평가, 그래서 좀 다소 안도했다라고 좀 평가받고 있고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이제 호실적으로 좀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AI의 성장성에 대한 이 방향성들이 좀 확인된 이후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이끌었고, 이 부분이 국내 증시의 이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ASML 어닝미스 TSMC가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2분기 또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 성장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본다면 3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는 AMD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국내 반도체 섹터, 최근에 주도주가 좀 쉬어가면 지수가 좀 더 같이 밀리는 경향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보면 오늘은 일단 반등은 좀 우리가 좀 즐길 수 있겠으나 30일이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교롭게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좀 앞두고 증시가 좀 휴장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또 FOMC 일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HL만도, 효성 TNC, CJ, 효성 첨단 소재, 두산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HL만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9.5포인트 상승한 간만에 굉장히 좀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지금 35,700원에 주가가 좀 형성됐었는데 지난해 6월 30일 54,500원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받았던 가장 큰 배경이 북미양 전기차 부품에 관련된 업황 둔화 우려감 때문에 실적에 관련된 훼손 우려감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 등을 좀 키웠고요. 4월 19일 31,350원, 52주 신저가를 좀 터치하고 난 이후에 추세를 좀 전환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는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차지했지만 HL만도의 경우에는 실적과 외형 대비 현재 좀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BR 경우에는 0.7배 정도, 지금 한 배 미만의 좀 주가 좀 형성되고 있고요. 선행 PER에 관해서는 한 4.8 정도가 좀 예측되고 있는데 동종 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과도하게 주가 좀 하락했던 측면도 좀 있었고, 최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들이 좀 부각됐지만 HL만도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경향들이지만 HL만도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이 소형 레이더, 이 부분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L 클랩 오브에 관련된 이 자회사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HL만도의 경우에는 저점의 어떤 매수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HL만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어서 함께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캠트로닉스, 커넥트웨이브, FST, HB테크놀로지, 파마리서치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파마리서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 매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는데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 좀 하락폭이 좀 더 컸어요. 그런데 파마리서치에 대한 이 성장세, 그다음에 실적 연동 관점에서 보면 1분기의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좀 큰 기업이고요. 창립 이래 거의 한 7년 이상 동안에 꾸준한 성장성들을 좀 입증해줬고 여기에 관련된 외형 가치는 약 7배 정도가 확정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각 이슈가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이 돼서 수급을 위축시켰지만 정작에는 최대 주주가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다시금 첨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 회복이 좀 굉장히 좀 더뎠는데 오늘 7.5포인트대 상승 좀 하면서 주가 좀 밀리기 이전 주가까지 좀 회복을 했던 흐름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올해 이 안정적인 스킨 부스터 제품이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리쥬란 제품의 판매 호재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1분기 내지 2분기에 성장성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러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가 굉장히 매수의 기회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주가도 충분히 좀 저는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의 경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올해 1분기 후실적 베이스를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충분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파마 리서치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라는 부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LG이노텍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하시죠. 네,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21%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성능 프리미엄 제품인 카메라 모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점수 함께 살펴볼까요? 실적 60점, 신호강도 70, 모멘텀 70으로 종합점수 67점입니다.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LG이노텍 현재 0.47%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21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전선 관련주 최근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전력과 전선 부문에서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점수 한번 살펴보시면 실적이 70, 차트와 모멘텀이 65점입니다. 종합점수 64점으로 역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진전기 현재 0.43%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23,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VM입니다. 국내 유일한 건식 식각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공급처는 SK하이닉스인데요. 최근 창업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에서는 동사의 불확실성이 해석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함께 살펴볼까요? 네, 모멘텀과 신호 강도가 65점, 수급이 70점입니다. 종합점수 65점으로 역시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VM 현재 0.35%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17,26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략주들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우선 따라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 지난 5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매출액의 경우에는 매출 71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5조 2천억을 크게 상회했던 6조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레거시향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 회복, 이 부분에 관련된 실적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지만 30일 확정 발표, 여기서 세부적인 사업부문별 손익이 좀 확정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또는 실적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메시지에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이 실적 발표의 관건은 과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더 회복됐고 얼마만큼의 더 큰 폭의 신장을 좀 이뤘을까라는 부분인데 시장의 전망치는 한 2조 원대에 관련된 반도체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에 관련된 개선 부분. 그런데 저는 2조 원을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좀 시장의 화두를 좀 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HBM3를 과연 언제쯤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콜 테스트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산에 관련된 승인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 부분이 하반기에 구체적인 어떤 일정들이 수립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안에서 확인했던 레거시향 반도체 부분 관련된 실적 플러스 고대역 반도체 부분, HBM 반도체 매출 부분이 하반기부터 좀 더 본격화된다면 외형 확장 내지는 업턴, 실적의 업턴 기대감으로 좀 더 작용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노이즈 이슈가 좀 있어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관련된 이 실적 추정치를 조금 더 부합하거나 하향되면 악재로 좀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본 2분기 가이던스의 부분은 다음 주 정도에 발표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지만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는 인식이 엔비디아의 칩을 공급받아서 데이터 센터에 향 서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2분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변동 사항들이 만약에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주의 어떤 수급 이슈로 좀 부각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해준다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77,000원 미만 구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84,000원 그리고 손절가 7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또 지수 연동 종목 중 하나죠. 삼성전자 30일에 확정 발표 앞둔 시점이고요.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HB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따라가는 종목이고요. 오늘 6.2% 상승한 지금 3,580원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선반영된 측면들 좀 있지만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 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요. 내년도에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되고 있는 시제품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2026년 내지 2027년도에 유리기판에 대한 공급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됐다. 그리고 또는 구체화가 됐다는 관점에서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였습니다. 작년에 SK 앱솔릭스의 이 유리기판 검사 장비와 수리 장비를 좀 공급한 이력 때문에 향후에 가장 이 공정 투자 내지는 선단 공정 투자의 가장 큰 수혜다라고 좀 부각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양산 공정도가 확장되고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유리기판이 구체화되고 가시화가 된다면 지금 HB테크놀로지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 장비에 대한 유입률 이 부분이 현재보다 최소 5배 이상에 대한 신장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게 단기적 반영 효과보다는 한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주가는 선행지표, 즉 선반영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지금부터 실적 베이스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백플레인을 수리하는 리페어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OLED의 전 공정용 검수 장비, 이 부분에 관련된 광학 장비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중국향에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지난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1분기에 회복 가능성들, 그래서 실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차지해보면 HB테크놀로지가 지난해 굉장히 좀 부진한 실적 기조를 보였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충분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HB테크놀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캠트로닉스 좀 살펴봤었는데 오늘 캠트로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관련해서 사자 구축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크게 움직입니다. 캠트로닉스는 18%까지 장 초반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지금 좀 많이 갭을 메웠습니다. 10.9%의 상승률 보이면서 28,7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 보겠습니다. 사실 게임주 관련해서 요즘 시세가 많이 나는 섹터는 아닌데요. 넷마블 리포트가 올라와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일단 컨센을 하회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그래도 컨센에 좀 부합하는 편이었지만 OP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QOQ 대비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컨센을 좀 크게 하회했고요. 대부분 게임사들이 4분기에 시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매출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향 조정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난 3분기에 출시가 됐었던 세븐나이츠 키우기의 매출이 출시 이후에 하향 안전화가 되게 되면서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관건은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아스달과 나혼랩이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스달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에 출시가 이루어졌고요. 4월 25일 기준, 그러니까 출시 다음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앱스토어에서 5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평균 일매출이 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신작 중에 하나입니다. 5월 8일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이익 전망치가 어느 정도는 나혼랩에 따라서 조금 더 추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때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의견은 그래서 바이 목표가는 6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E&A 살펴보겠습니다. 증시판 오늘의 승부주에서 잠시 삼성 E&A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차트상으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제는 올라갈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종목으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먼저 보면요.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이 올라갔던 컨센을 상회했던 요인을 찾아보자면 준공에 대한 정산 이익이 반영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화공은 15.8%, 비화공 부분은 11.2%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4월에는 파드일리 가스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확정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올해 받아야 하는 신규 수주 대비해서 71% 정도 미리 채우고 올해를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포인트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여전히 대형 화공 현장 준공이 올해 상반기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장 준공이 실시가 되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게 될 인력도 채용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일시적인 판관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반대로 긍정적인 관점을 좀 살펴보자면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사우디,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수주들이 남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연간 수주 14조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삼성 E&A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증시팔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코어라인 소프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의료 AI 섹터가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긴 기간 동안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보험 수가 적용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동사에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제품이 에이뷰 뉴로캐드라는 부분인데요. 뇌출혈, 뇌 영상에 대해서 검출을 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보조 AI입니다. 처음으로 보험 수가가 적용된 제품이기도 한데요. 에이뷰 에이오타라고 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 진단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수가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판로가 조금 더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폐암 시장 확대에 발맞추기라는 부분입니다. 의외로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암 1위가 폐암이라고 합니다. 2위가 대장암인데 여기에 2배 정도에 그친다고 하고요. 주요국들은 그래서 이 폐암을 좀 미리부터 진단하고 또 예방할 수 있게끔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서 폐암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형이다 보니 폐암 시장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어라인 소프트는 한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쪽에는 지금 입찰을 넣어놓은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세 번째로 봤던 코어라인 소프트 리포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 먼저 보면요. AI 기반으로 3D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의료 AI,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XAI라고 해서요. explainable, 그러니까 설명을 조금 더 해주는 AI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있어서 이런 영상 같은 걸 판단하고 직접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 제품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그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항상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동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 설명이 조금 더 충분하고 조금 더 팩트에 기반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앞에 머리 서두에 A뷰가 붙어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A뷰 A오타처럼 A뷰가 앞에 붙어 있는 제품들이 가장 대표 제품이고요. 특히나 폐 그리고 뇌 CT 분석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 라인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동그라미 쳐져 있는 뉴로캐드 부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뇌 CT 영상은 AI를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뇌 질환이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항상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실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로캐드를 오늘 살펴본 이유는 비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이 솔루션을 받아서 이용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험 수가 적용으로 매출 증대라는 부분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첫 번째 A뷰 뉴로캐드 같은 경우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비급여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A뷰 A오타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와 관련해서 진단을 해주는데 올해 3월부터 혁신 의료기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보험 수가 적용으로 매출이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2023년 10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LK라는 종목의 기사인데요. 10월 26일에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JLK에 대해서 건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료 AI까지 함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 나왔던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의료 AI의 대장주격이죠. 루닛 코어라인 딥노이드 기사인데요. 최근 4월 16일 기준으로 대표 의료 AI 기업들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또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글로벌 폐암 시장의 확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위가 대장암 그리고 1위가 폐암으로 전 세계에 있어서 사망자 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형으로 폐암 시장이 계속해서 좀 크게 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에 대한 국가 폐암 검진 사업에 입찰을 넣은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 살펴보면요. 매출은 2023년에서 2024년 살펴보시면 49.6%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좀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표를 좀 살펴보시면 영업 적자는 사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폭은 2023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국에 대한 수주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폐암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영국에 넣었던 입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프리미엄 같이 받아갈 수 있다는 부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훈풍으로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86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웨이퍼 투입량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사이맥스, 삼성전기와 함께 유리기판 공급망 구축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캠트로닉스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엔비디아향 HBM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는 삼성전자, SK 앱솔릭스에 대한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